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궁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가 굉장히 색다릅니다. 게으름이네요. 맞습니다. 벌써 반성부터 하게 되는데요. 저도 좀 찔리는데 이게 제가 어디 가서 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아니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게으름 어떻게 다뤄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게으름과 부단히 싸우는데 뭐 항상 패배하고 마음이 또 무겁고 또 다시 다잡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했던 걸 지금 좀 되돌아보면서 난 이거 못 지켰다 이런 후회도 많이 하시고 반성도 많이 하실 시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게으름은 멀리하고 싶지만 사실 너무 힘든 문제라면 또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해결하기 힘든. 예. 그런데 특히 한국 사회는 뭐 자기 개발, 노력 이런 걸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문제고 해결 대상인데 이 게으름으로 사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특히 기업이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이 뭐 예를 들면 인간의 본능, 예를 들어서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뭐 새로움을 갈망하는 마음 이런 거를 잘 이용하면 큰 돈이 되거든요. 여러 인간의 본성 중에 이 게으름을 활용해서 아주 큰 돈, 아주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게으름이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게으름으로 돈을 번다. 저는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로봇 청소기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쵸. 그런데 기업들이 그러면 이 게으름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기업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 예. 교수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비즈니스는 정말 돈 벌기 힘든 비즈니스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돈 벌기 힘든 비즈니스요? 네. 저는 사실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걸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만큼 돈을 벌기도 쉽지가 않은 게 그렇죠. 또 컨텐츠 비즈니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 업계를 잘 들여다보긴 하는데 네. 사실 많은 어려운 비즈니스 중에 많이들 꼽는 게 출판 정말 어렵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출판사 사장님도 어렵다고 하고 작가들도 어렵다고 하는 게 출판 시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뭐 하루 이틀 힘들었던 것도 아닌데 흥미로웠던 게 특히 전자책이라는 곳은 더 힘들다는 얘기가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종이책도 팔기 힘들지만 한국은 미국처럼 전자책이 보편화가 안 돼서 여기는 더 벌기 힘들다 하는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전자책으로 돈을 정말 잘 버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너무 흥미로워서 어떻게 돈을 버나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게으름이란 키워드가 보이더라고요. 이 전자책으로 돈을 번다. 사실 종이책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출판사나 서점들이 정말 비즈니스 힘들다는 얘기 참 많이 하는 거. 저도 책 간간히 출간하는 사람으로서 줄곧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전자책으로는 돈을 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벌어도 정말 영업이익률 겨우 몇 프로 나오고 이런 수준인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20%거든요. 그 회사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밀리의 서재라는 회사입니다. 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비즈니스인데 이 회사가 2016년에 설립된 이래로 전자책 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전자책 서비스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 책 사듯이 얼마 내고 그 전자책을 사면 내가 뭐 이북 리더기라든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밀리의 서재는 이제 월 이용료를 내면 마음껏 이용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지금은 이게 상당히 익숙한 시스템이죠. 뭐 음악도 예전에는 MP3 파일을 다운받아서 들었는데 네. 요즘은 대부분 다 스트리밍으로 들으시고 그렇죠. 월 이용료 내고. 그렇죠. 영화도 VOD 결제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OTT로 스트리밍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한 2016년쯤에 전자책 시장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그 모델을 쭉 이어오고 있는 게 밀리의 서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요즘 OTT 회사들, 어찌 보면 제일 잘 나갈 것 같은 이 회사들조차도 구독자가 줄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밀리라는 이 전자책 업체는 사정이 다른가 봐요. 구독 서비스가 뭐 한물 같다. 뭐 네. 넷플릭스 같은 데도 뭐 구독자 늘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569억 원인데요. 예. 이게 전년 대비 24% 늘어난 거고요. 야. 무엇보다 수익성이 대단한 게 영업이익이 1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업이익이 42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5배나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아직 규모가 작은 회사니까 성장이 빠를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수익성 자체가 18%가 넘으니까 어지간한 뭐 플랫폼 회사, 빅테크들의 영업이익률에 거의 견주는 수준으로 수익성까지 좋다.
성장성도 좋다 하니까 아니 그렇게 힘든 전자책 시장이라는 콘텐츠 업계에서 이런 성장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보이는 게 정말 저도 신기했고 해서 더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어렵다는 전자책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게 오늘의 키워드인 게으름이 바로 핵심 전략인데요. 예. 밀리의 매출의 98%가 구독료 수입에서 들어와요. 그렇겠죠. 다 구독료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전체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려면 일단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나가는 돈은 적어야겠죠. 예. 근데 밀리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비용이 나가냐면 고객이 접속해서 앱에서 어떤 책을 무제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어떤 책을 대여를 해서 읽으면 그때마다 출판사에다가 이용 건수당 얼마씩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A란 책을 읽어야지 하면 그 A 책에 출판사에 얼마가 나가는 구조예요. 예. 그럼 빌릴 때마다 얼마를 주느냐 보면요. 이게 중요한데 밀리가 상장할 때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 2022년 기준으로요. 이용자가 책 한 권을 빌리면 출판사에 378원을 줍니다. 예. 여기 구독료가 9,900원이거든요. 예. 근데 한 권 빌릴 때 378원이니까 제가 예를 들면 26권 이하로 빌리면 밀리는 구독료보다 수입을 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물론 뭐 인건비 들어가고 마케팅비나 이런 많은 비용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가정인데 네. 쉽게 말해서 그 정도로 조금만 읽으면은 이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한 달에 그 구독료가 9,900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6권 읽기는 쉽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원래부터 돈을 버는 구조 당연한 것 같다 이런 생각만 드는데. 근데 이게 정말 누구나 지금 보면 그거 나도 하면 돈 벌겠네 예. 싶지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아무도 안 했는데 아. 했어도 영향력이 미미했는데 예. 그때부터 이 모델을 만들어서 쭉 예. 설치해 왔고 예. 지금은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책을 덜 빌릴수록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 그 대목에서 바로 게으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밀리는 독자들이 전자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제하고 예. 게으름으로 안 봐야지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그렇네요. 실제 혹시 밀리에서 공개한 고객들이 한 달에 책 몇 권 빌려봤는지 그 통계도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밀리의 서재 입장에서는 고객들 그렇게 책 안 본다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걸 왜 공개를 했냐면 예. 상장하는 입장에서 아. 투자자들한테는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결제해놓고 많이 안 봐요를 보여줘야 수익성을 입증하게 되겠죠. 그렇네요. 그때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예. 평균적으로 6건 보더라는 거예요. 아, 한 달에 26건까지 빌릴 수 있는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는 건 6건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378원에 곱하면 예.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한 달에 2,300원 정도의 이런 뭐 출판사 정산할 요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거꾸로 말하면 6,300원 정도의 이익이 남긴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아주 단순하게 말한 구조고요. 네. 듣고 보니까요. 이 전자책 서비스 업체가 고객의 게으른 습성을 활용해서 돈 잘 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 독자는 네. 엄밀히 말하면 고맙진 않은 거예요. 블랙 컨슈머네요.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결제해놓고 안 볼수록 좋은 구조라는 건데 예. 교수님 혹시 필라테스 업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시나요? 필라테스 업체야 뭐 그냥 그 뭐죠? 필라테스 배우러 오는 수강료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저는 뭐 필라테스 수강을 별로 해보진 않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수도권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라는 분과 얘기를 하면서 들은 건데 네. 이분이 사업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분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수도권에 신도시나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거기를 매번 돌아다니는 게 업무랍니다. 쭉 보면서 동네 분위기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이런 교통 같은 걸 쭉 보고 경쟁 업체가 없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면 예. 그 상가를 계약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거의 아무리 적어도 2, 3억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와 그 최신식 장비를 들여놓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아니 그렇게 필라테스 하는데 많은 장비와 인테리어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필라테스 업체의 성패는 그걸 열고 처음에 입소문이 처음 날 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1년권, 예. 6개월권 이런 걸 끊어서 예. 처음 투자한 걸 다 회수해야만 거기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투자 설비를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분 말로는 대부분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나면은 고객님들의 게으름 덕분에 그 회사는 그 지점은 큰 유지비 없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 투자 뻑적지근하게 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1년 해온 건 끊도록 초기에 다 유도한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한 몇 주 지나면 거의 대부분 안 오니 네. 시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비용 들어갈 것도 별로 없으니 그렇죠. 어찌 보면 필라테스 강사분 몇 분만 채용하는 인건비만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손익분기점 맞춰놓고 이제부터는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필라테스 업체로 얘기를 드렸지만 헬스장도 이런 구조인 거죠. 우리가 익숙한 모델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1월 1일 날 헬스장에 많은 기여들을 그렇죠. 하셨겠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헬스장 구조다, 즉 저는 그걸 보면서 독서계 헬스장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도 다운받아 놓고 안 본 지가 조금 된 것 같아서 반성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밀리의 서재가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적자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알짜로 벌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예. 2021년까지는 적자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비용인 판관비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요즘에 매출이 훨씬 커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비용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비용이라는 건 매출에 비례해서 커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물건을 10개 팔 때보다 100개 팔 때 더 비용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밀리의 서재는 재밌는 거는 오히려 최근에 비용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필라테스 사례처럼 밀리의 서재 처음 오픈하고서는 굉장히 시설 투자를 해온 겁니다. 예. 사실은. 돈을 들여서 뭘 했냐면 좋은 책들을 자기들 데이터베이스에 쟁여놓는 그 작업을 2021년까지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15만 권 정도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네. 이 우리나라 플랫폼 중에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신식 기구, 인테리어 끝마쳐 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가입비를 받으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밀리의 서재가 상장한 전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돈 벌 자신 있습니다라는 멋진 모습으로 데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진짜 헬스장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게으름이 어떤 식으로 투자가 돼서 어떤 식으로 회수되는지 게으름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독서 시장으로 돌아가서요. 근데 결국 게으른 고객들이 어느 순간인가 인지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거 끊어놓고 결국 이용 안 해. 그러다 보면 결국 뭐 쉽게 얘기해서 구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텐데 이게 계속 성장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 아무리 그렇게 돈을 벌어도 우리나라 독서 시장이 매년 쪼그라드는데 성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밀리의 서재가 또 활로를 연 게 있습니다. 네. 2021년인데요. 이때 어디서 포인트를 찾았냐? 기업 고객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는 이 즈음에 KT에 인수가 됐어요. 네. 통신사에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요금제 이런저런 서비스 묶어서 판매하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신요금은 일종의 생필품 같은 공과금 같은 거잖아요. 예. 여기에 밀리 서비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 통신사 요금제 좀 비싼 거 보면은 뭐 유튜브 이용권, 뭐 넷플릭스 이용권 이런 거 엮어서 많이 주거든요. 예. 저도 최근에 고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OTT 이미 보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래도 책은 좀 읽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밀리의 서재를 선택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정체될까 싶었던 그 구독자 수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활로를 기업 고객에게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성장성도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렇군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겠어요. 맨날 내가 OTT만 보는데 이제 나도 책 좀 읽어야지 하는 마음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일종의 부채감, 의무감을 또 자극을 했다고 볼 수가 그렇네요.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예. 기업 고객 중에 또 어떤 기업 고객이냐면 방금은 엄밀히 말하면 통신사를 통한 이제 개인 고객의 판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창구가 진짜 기업과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기업이 직원 복지들 많이들 해주는 것 대기업들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OTT를 다 보니까 OTT 이용권을 다 끊어줘야 되겠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좋은 회사는 없더라고요. 그게 사실 또 설득력도 좀 떨어지죠. 예. 그런데 대신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책을 못 읽으니까 다 책 볼 수 있게 이용권 끊어줘야겠다 이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책 사주시는 대기업 회장님들 맞습니다. 많죠. 책 사주는 곳들은 정말 많으니까 예. 그 틈을 밀리의 서재가 치고 들어가서 그러면은 회사에서 우리 밀리의 서재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20-30% 싸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이제 고객을 확보를 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알짜인 부분이 뭐냐면 예. 물론 이 부분은 밀리가 공개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 만약에 이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 직장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용권을 줬대 처음에는 몇 건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내가 내 돈 내고 보는 한 달에 10,000원 내고 보는 개인과 어떤 대기업의 복지로 보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후자는 몇 번 보다가 안 볼 가능성이 그만두겠죠.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게으른 독자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할인해서 판매를 해도 예. 수익은 더 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은 밀리가 어떤 고객이 몇 건인데 공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네, 그렇네요. 사실 비즈니스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의 습성 중에 하나인 게으름 이게 기업의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라는 건 사람에 대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게으름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성찰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